안녕하세요. 서울 중등특수 임용 합격자 강지윤입니다. 지금부터 1차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1차 점수에서 교육학은 16.33, 전공은 71점을 받아서 컷에서 9.66점 높은 점수로 1차를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컷에서 꽤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던 합격 요인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한 특학 공부입니다. 제가 1차에서 높은 전공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기본의 충실함이었습니다. 재수임에도 불구하고 1, 2월 기본 이론부터 수강하면서 시험 직전 날까지 가장 많이 보고 암기한 책은 결국 기본 이론서였습니다. 물론 저도 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본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심화 자료, 타강사 자료를 추가하고 암기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나오는 순간 든 생각은 나의 기본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반복 암기하기를 잘했다였습니다. 특히 재수 이상이신 분들께 저는 다시 한번 기본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이론서만 꼼꼼하게 암기해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합격 요인 두 번째는 직강을 수강한 것입니다. 저는 초수 때는 인강을 활용해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성향상 혼자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만 기본 이론 강의를 1, 2월에 다 끝내지 못해서 8월 달까지 연장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재수 때는 주변의 추천을 받아서 3월부터 지스쿨 서울학원에서 서진 선생님의 직강을 수강했습니다. 직강을 통해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속에서 저 또한 의지를 다져가며 이전과는 다른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강의가 밀리지 않게 된다는 점과 서진 선생님께 즉각적인 질문이 가능하다는 점이 저에게는 아주 큰 장점이었습니다. 항상 열심히가 힘들던 저에게 직강은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직강생 혜택이 공부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여나 상황이 따라준다면 직강을 수강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스터디를 활용한 것입니다. 저는 3월부터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3월부터 6월까지는 특학 스터디만 진행했습니다. 저도 제대로 된 스터디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다른 스터디원 분들도 모두 초수 선생님이셔서 스터디 운영을 올바르게 하고 있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조이쌤께서 저희가 스터디를 하는 장면을 직접 관찰하시고 조언을 해주심으로써 스터디 방향을 잡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터디는 의지가 약한 저에게 아무리 공부가 하기 싫은 날에도 스터디 공부만이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을 주었고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공부의 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개인 공부와 더불어 올바른 방향과 방법이 기반이 된 스터디를 병행함으로써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특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 4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 4월에는 직강으로는 기출 분석 및 강론 심화반을 수강하고 개인 공부로 끝내주는 기본 이론반 1, 2월 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월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3월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에는 직강을 수강했고 그 외의 평일에는 1, 2월 기본 이론을 인강으로 수강했습니다. 저는 3, 4월에는 평일 평균 6시간 공부했고 주말은 쉬었습니다. 1, 2월 기본 이론을 인강으로 들으면서 서진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는 내용을 교재에 꼼꼼하게 체크하고 필기했습니다.
이때 선생님께서 읽으시거나 알려주시는 문장은 모두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암기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는 인강 수강 시에 1.5배까지는 들어도 1.6배 이상으로는 잘 들으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속으로 인해서 혹시나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놓치거나 꼼꼼한 필기를 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 4월 기출 분석 및 강론 심화를 직강으로 수강하면서 기본 이론 복습과 기출 분석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재수였기 때문에 기출은 좀 친숙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때 기본 이론서를 기반으로 확장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면서 어렵게 느껴진 내용, 기본서에는 없는 해설책에만 있는 내용을 기본 이론서에 추가하고 단권화했습니다. 강론 심화는 선생님께서 주시는 자료에 강의하시는 내용을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가볍게 훑어보는 식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3, 4월에는 강론 심화의 내용까지 모두 암기하기는 저는 좀 어려웠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스터디는 구두 인출 방식으로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진행했습니다. 정서, 자폐와 같이 양이 많지 않은 영역은 2일 분량으로 나누고 학습, 의통장과 같이 양이 많은 영역은 3일 분량으로 나누어서 기본 이론서의 내용을 워딩대로 구두 인출했습니다. 모든 스터디원이 같은 내용을 암기 및 인출했고 인출하는 동안에 서로의 내용을 확인해주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구두 인출 스터디를 시작하기 전에 이전 날 했던 스터디의 내용에 대한 기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당 5개의 문제 쪽지를 만들어서 쪽지를 뽑고 정답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스터디를 통해서 3월부터 기본 이론서의 내용을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터디의 방향을 잡는 데에는 조이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의 스터디 장면을 직접 관찰하시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조언을 통해서 스터디 방법을 개선하고 스터디할 때의 올바른 태도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스터디를 할 때 스터디원들끼리 너무 서로 잘한다, 잘한다 혹은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일지라도 서로가 잘 못 외운 부분이 있으면은 정확하게 짚어주고 말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공부 분위기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더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는 직강생 혜택으로 조이쌤의 개별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공부했던 책을 살펴봐 주시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공부 방법을 들어보시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 제 공부 성향에 맞는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추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5, 6월 달에 했던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6월 달에는 직강으로 기출 분석 및 강론 심화반을 수강했습니다. 5, 6월에는 3, 4월과 마찬가지로 기출 분석 및 강론 심화반을 직강으로 수강하며 공부했고 스터디도 3, 4월과 같은 요일,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때는 1, 2월 기본 이론 인강을 모두 수강해서 듣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개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본격적인 단권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기본 이론서에 추가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기출 해설책의 내용, 2번 강론 심화 내용, 3번 소수 때들은 타강사 기본 이론서의 내용입니다. 1번과 2번은 모든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강의 때 서진 선생님께서 언급한 내용만 추가했습니다. 3번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들만 조금씩 추가했습니다. 내용 추가 시에는 색깔을 나누어서 기출 해설책은 분홍색, 강론 심화는 보라색, 타강사 기본 이론은 파란색으로 제목을 적고 추가해서 이후 암기할 때 내용의 출처를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강론 심화 내용 단권화 예시입니다. 저는 이렇게 서진 선생님께서 나누어 주신 강론 심화 자료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당 관련된 페이지에 이렇게 관련된 페이지의 여백에 적어서 단권화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7, 8월 달에 저의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 8월 달에는 직강으로 문제풀이반을 수강했습니다. 평일 평균 7시간 공부했고 토요일은 직강을 수강하고 일요일은 쉬었습니다. 7, 8월은 저의 본격적인 1차 암기에 돌입한 시기입니다. 문제풀이반은 매주 토요일마다 정해진 장애 영역별 문제를 푸는 형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주에 정해진 장애 영역별 문제를 모두 맞춘다는 마음으로 암기에 갔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해당 주에 장애 영역 기본 이론을 암기했고 토요일은 학원에 와서 문제풀이 시험지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이틀 전에 푼 시험지를 복습하고 새로운 내용을 기본 이론서에 추가하는 단권화 작업을 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애 영역 암기 시에 제가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워딩대로 암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진 선생님께서도 안전을 위해서 책에 인쇄되어 있는 글자 그대로 외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책에 인쇄되어 있는 글자를 저만의 말로 풀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외우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5, 6월에 단권화를 하면서 다양한 내용을 추가하긴 했지만 이 시기에는 기본 이론서의 내용과 중요한 강론 심화 내용 정도만 암기하고 그 외의 것들은 가볍게 읽어보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시기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때 많이 틀려보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열심히 준비해 갔음에도 많이 틀리는 날에는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를 풀고 틀림으로써 저는 암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부족했던 부분이 어디였는지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앞으로는 그 내용을 틀리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스터디는 전화 스터디로 진행했습니다. 대면에서 전화로 바뀌었을 뿐 기본 이론서의 내용을 워딩대로 구두 인출하는 형식은 같았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있을 문제풀이 진도에 맞추어서 3, 6월보다는 1회 암기 분량을 늘려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에 정서와 자폐가 문제풀이 범위라면 스터디도 한 주에 정서와 자폐 영역을 암기하고 구두 인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9, 10월 달에 했던 저의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때 직강으로 모의고사 반을 수강했습니다. 7, 8월 문제풀이 반이 끝나니 첫 번째 모의고사 날까지 약 3주의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3주를 시작으로 폭풍 암기에 돌입했습니다. 기본 이론서 1권부터 4권까지의 내용을 모의고사 전날까지 무한으로 회독하는 것을 목표로 암기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본 이론, 강론 심화 등 단권화한 내용도 최대한 많이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기본 이론의 어떠한 내용도 소홀히 하지 않고 워딩대로 외우는가 였습니다. 5번의 모의고사를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준비했고 꼼꼼한 기본 이론 암기가 바탕이 된 저는 가장 낮은 모의고사 등수가 10등일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반을 수강하면서 시험 중 시간 관리, 컨디션 관리, 올바른 형식의 답안 작성법 등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진 선생님과 조희 선생님께서 쉬는 시간마다 적극적으로 질문에 답해 주셨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해당 주의 모의고사가 끝나면 무조건 해당 시험지를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설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처음 보는 내용은 추가로 암기하고 내 암기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했습니다.
9월 달부터 11월에는 특학 스터디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본 이론에만 집중하면서 나의 부족한 암기를 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건 제가 푼 모의고사 시험지 예시이고요. 여기는 답안지 첨삭받은 것의 예시입니다. 11월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는 기본 이론서의 모든 내용을 회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외운 부분과 아직 부족한 부분을 구분하고 부족한 부분에 인덱스를 붙여서 그 부분을 집중 암기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잘 아직 완벽히 외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는 페이지에 인덱스를 붙여서 이 페이지를 집중적으로 암기하려 했습니다. 또한 정말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은 메모지에 써서 책상 앞에 가득 붙였습니다. 꼭 책을 펼치지 않아도 오고 가며 암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11월달의 책상입니다. 이 책상 앞에 메모지가 가득 붙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시험이 다가올수록 점점 불안감에 휩싸이고 예민해져서 갑자기 타강사 자료를 A4 용지 3cm 두께가량 프린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단 한 장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었고 기본에서 충실했기 때문에 제가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교육학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재수였기 때문에 교육학에 큰 비중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미루고 미루다가 7월부터 설보연 선생님의 찐 단거나 이론 버전 책을 구입해서 암기할 부분에 형광펜 표시를 시작했습니다. 7, 8월에는 가벼운 암기를 했고 9월부터 본격적인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교육학의 전 영역을 암기하지는 않았고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평가, 교육행정, 교육심리만 암기했습니다. 저는 후반부에 시간이 부족하여 교육학 모의고사는 1회만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교육학이 굉장한 물체였기 때문에 주변 분들은 보통 17점, 18점, 19점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교육학 공부에 소홀했던 저는 평균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꼭 교육학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개요 작성만이라도 많이 해보셔서 꼭 고득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총론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부터 시험 2주 전까지 법총론 전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암기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빈칸을 뚫고 외우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암기펜으로 중요 부분에 빈칸을 뚫고 시트지를 대면서 암기하는 형식이었습니다. 7, 8월에는 한 달에 한 바퀴를 돌렸고 9월부터는 모의고사 일정에 맞추어서 2주에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저는 법은 유아, 초등에 해당하는 부분과 대학교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외웠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은 오직 총론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이례적으로 총론에서만 문제가 나와서 모두 맞힐 수 있었습니다. 이해 기반이 아닌 단순 암기를 저는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특학은 재밌게 했지만 저는 모든 임용 공부 중에 법총론 공부가 가장 하기 싫고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남들보다 늦은 시기에 법총론 암기를 시작했고 통문작으로 외우지도 못했습니다. 비록 실제 시험에서 법총론 문제가 비교적 쉽게 나와서 모두 맞힐 수 있었지만 저는 시험장에 들어갈 때 어떠한 특각 자료도 들고 가지 않고 오직 법총론 자료만 들고 갈 정도로 마지막까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꼭 이른 시기에 암기를 시작하셔서 저와 같은 스트레스를 겪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의 공부 방법으로는 점자, 지문자,
UDL 웹 접근성 지침은 8월부터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책상 옆 벽에 부착을 해서 책상에 앉을 때마다 잠깐 보면서 암기를 했습니다. 점자는 유튜브 합격 스킬의 점자 암기법 영상을 보고 쉽게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의 1차 시험 합격 특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